북한의 독재 정권이 하는 말은 믿으면 안 돼요. 오히려 믿어줬더니 그 시간에 핵을 만들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성공시키고 자유민주주의라는 그 시스템이 얼마나 소중한지 대한민국 국민들을 정말 존경할 수밖에 없고 너무 멋지고. 한국에 그러면 드라마나 음악을 접한 북한의 MZ세대, 뭐 북한의 10대, 20대, 30대는 아직 많지 않겠네요, 그래도. 퍼센트를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게 몇 퍼센트다라고 하면 제가 후라이 치는 겁니다. 근데 대신에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봤을 때 저 대학교 다닐 때 한국 드라마 엄청 봤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애들이. 친구들도? 네. 거의 3분의 1은 봤어요, 대학교 안에서. 무슨 대학교 나오셨죠? 김정숙 교원대학. 대학교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봤지만 못 본 척 연기할 것이다. 생계형 충성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이게 넘어오신 게 2006년이라서 뭐 한국의 드라마나 음악 지금이 뭐가 퍼져 있는지는 모르실 수도 있는데 지금은 SD 카드로 들어가니까 거의 뭐 일주일 전에 드라마들도 다 들어간대요. 네. 혹시나 한국의 음식도 북한에 막 이제 따라 해먹거나 뭐 그런 게 있나요? 따라 해먹을 수가 없어요. 조미료나 이런 그게 북한에 너무 부족하기 여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때 한국에 오면 뭘 먼저 먹어봐야 되겠다는 건 있었어요. 뭐요? 삼겹살하고 떡볶이. 드라마에 많이 나오죠. 네,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 돼지고기 기름이 귀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름을 빼서 야채에다 싸먹는 그런 게 문화가 없었어요. 근데 보니까 그걸 빼먹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삼겹살이라는 이름 자체가 북한에는 없습니다. 돼지고기면 돼지고기, 소고기면 소고기지 그렇게 삼겹살, 뭐 어겹살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삼겹살이라는 음식은 저는 무슨 다른 어떤 고기인 줄 알고 야 저거 내가 한번 조금 먹어봐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댔고 그다음에 떡볶이라는 게 드라마에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그때 드라마에 나왔던 뭐 떡볶이 커트 막 이런 것도 유행하고 북한에. 그래서 저 떡볶이를 내가 한번 먹어보겠다. 그래서 김떡순이라는 게 나왔어요 드라마에. 그럼 김떡순이 뭘까 보니까 그게 뭐 김밥, 떡볶이, 순대 뭐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조건 다른 건 몰라도 내 떡볶이는 먹어보겠다. 그래서 떡볶이를 하나원에서 나오자마자 담당 형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떡볶이 사달라고. 그래서 떡볶이도 먹어보고 삼겹살도 먹어보고. 맛있었나요? 기가 막히게 맛있더라고요. 삼겹살은 뭐 너무 맛있어가지고. 소주 같이 드셨나요? 아니요. 그냥 삼겹살만 먹었어요. 그때는 제가 술을 배우지 않았던 때라서 네, 저는 좀 집안이 좀 저희 아버지도 너무 엄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술, 담배 이런 거를 전혀 가까이 할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집안이 엄한데 탈북을 하시고. 네. 원래 그래요. 엄하게 키우다 보니까 대신에 강단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탈북한 거에 저희 아버지가 일조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북한에서는 이제 한국이라든가 통일 이런 단어 자체에 지우개 들어갔다던데 정말인지랑 왜 아예 지울까요? 그거죠 뭐. 지금 김정은이 대한민국에 대한 한류를 엄청나게 처벌을 해야 되겠는데 지금 대한민국에 대한 한류를 접하는 북한의 북한 분들은 남조선은 우리의 교례고 한민족이고 이러다 보니까 보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적대시 해줘야 이걸 봤을 때 엄청난 처벌을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여기는 대한민국은 불변의 주적이고 뭐 제1의 족대국이고 교전 중인 교전국 관계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한민족도 아니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걸 대한민국을 완전히 철천지 원수로 만들어줘야 그 문화 콘텐츠를 경험한 이 사람은 죽어도 마땅하다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할아버지 아버지가 했던 방식으로는 북한의 젊은 세대를 세뇌시킬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김정은은 자기가 이제 일대 수령이 되고 싶은 것 같아요. 자기만의 방법으로. 그래서 어찌 보면 정말 김일성, 김정일의 핏줄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자리에 갔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핏줄을 부인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단계에 온 거예요. 왜냐면 이제는 더 이상 그 핏줄이 먹히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북한 주민들도 이제는 그 김일성 때, 김정일 때 사람들, 그때 세대들이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김정은이 그 축군에 있는 사람들 보면 다 김일성, 김정일 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아니면 지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김정은은.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세대를 자기는 못 믿겠고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계속 유은 통치를 이어가자고 하니까 이건 한류가 완전히 그렇게 되면 장군님 그거 우리 한민족이라면서요. 언젠간 통일해서 저들을 해방시켜줘야 된다면서요. 근데 그 우리 한민족의 문화를 보는 것이 왜 총살당할 일입니까?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우는 거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대한민국은 족대국이고 불변의 주적이고 철천지 원수고 그 철천지 원수인 그 적국의 어떤 문화 콘텐츠를 접하는 것은 반역죄고 정말 천추에 씻을 수 없는 그런 반역을 하는 거다. 이게 성립이 되는 거죠. 저 한국에 오신 게 2006년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는 것도 보셨을 거고, 네. 그 다음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한 것도 보셨을 거고, 이번에 지금 탄핵 정국으로 오고 있는데, 사실 북한에서는 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사람이 김일성, 김정은이 탄핵되지 않잖아요. 이런 거, 한국에서 이런 거 보면 좀 충격인가요? 멋있어요, 대한민국. 정말 멋있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을 정말 존경할 수밖에 없고, 너무 멋지고, 정말 또 아무도 피를 흘리지 않고. 네, 자유민주주의라는 그 시스템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더욱더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자유민주주의가 없으면 그건 그냥 나라가 아니죠. 북한이 그렇듯. 비상계엄인데 북한에서 왜 이렇게 잠잠할까요? 이럴 때일수록 어떠한 나라의 위기가 닥쳐오면 그 나라의 안보는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화됩니다. 예를 들면 더 조심하겠지, 우리나라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오히려 이제 그 안에 국정이 위험해졌을 경우에 오히려 안보는 더 투철해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 평상시에 그 안보에 관심 없던 국민들 자체도 의식이 깨어납니다. 이럴 때 잘못 건드렸다 김정은 제거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오늘 20일입니다. 20일이죠? 내일 아침에 내일 취임식 있잖아요.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멈추겠다 그러고 하마스도 그 이스라엘도 정리하겠다고 하는 마당에 자기 여기 하면 잘못 나대다가 미국이 북한이 두려워서 가만 놔두겠어요. 그냥 그 국제적으로 트러블이 생기고 또 우리 한반도는 지형학적으로 북한을 친다라는 건 중국과 러시아를 또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놔두는 건데 이때 잘못 나대다가 진짜 목 날라가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계엄이 선포되고 이런 일이 있을수록 대한민국의 안보는 더 투철해지거든요. 이럴 때 잘못 나대다가 큰일 나요. 그리고 김정은이 지금 이번 그 윤 대통령 정부에 들어와서는 도발을 못해요. 직접적인 도발을 못해요. 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했기 때문에. 그 원칙이 그거였잖아요. 즉강끝 원칙으로 니네가 포문만 열어도 우리는 대응하겠다. 북한이 재래식 장비로는 대한민국과 잽이 안 돼요. 왜? 북한이 벌써 쏘고 얘네들이 도망도 채 못 간 상태에서 우리는 이게 다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반격이 들어갑니다. 그럼 거기 포쏘로 나와있던 군인들 다 죽어야 돼요. 그 얘는 포 쏘고 도망가는 훈련만 열심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연평도 포격전도 그때 김정은이 그 업적을 만들어주느라고 그 2010년도에 한 거예요, 얘네들이. 근데 그때도 쏘고 도망가는 훈련만 3개월을 넘게 했대요. 재빠르게 도망가는 거. 왜? 그때 그 연평 1, 2 해전을 북한이 겪으면서 얕봤던 거죠, 대한민국을. 얕봤는데, 그때, 와, 이 해군 장난 아니구나. 왜냐면 그때 그 살아서 온 군인들을 그 군 11호 병원에 있는 간부들이 봤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다 어린아가 있었어요. 근데 얘네들 무슨 말을 했냐면, 그때 저희 아버지도 되게 충격받았다 그래요. 그 얘기를 듣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분명히 배 위에 가판에 사람이 없는데 총알이 빗발치듯이 자기네들한테 날라왔다. 그래서 북한이 그때, 얘네들이 엄청나게 자동화돼 있고, 시스템이 더 발전했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후로 더 이상 그 해전이 일어날 수가 없고, 그리고 북한이 그때 대한민국을 다시 봤던 거예요. 야, 이게 뭐야. 옛날의 대한민국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북한이 계속 도발하는 건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간보는 거예요. 니네들이 해이해졌나 안 해졌나. 안보가 약해졌나 안 해졌나. 그 틈을 타는 거예요. 계속해서. 조카 통일하겠다는 야망은 한 번도 떨쳐낸 적도 없고 바꾼 적도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말장난에 놀아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그 인민무력부 그것도 특수부대 장교로 계속해서 그들의 전략과 전술을 매일과 같이 연구하는 사람이고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을 3일 안에 3일 계획이 있죠. 네, 조카통이라고 무조건 속전속결이에요, 북한은. 그런 걸 항상 저도 저희 아버지가 책상머리에 하는 걸 이렇게 곁눈질로라도 봤기 때문에 북한은 조카통일 야망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독재 정권이 하는 말은 믿으면 안 돼요. 오히려 믿어줬더니 그 시간에 핵을 만들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성공시키고 더욱더 이제는 정권을 완전히 다지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북한에 하는 말은 절대로 믿어주면 안 되고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얘기해 주셔서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했잖아요. 그 이후랑 북한군의 실제 하는 목적은 뭐라고 보세요? 저는 그냥 김정은 돈벌이에 이용한다고 밖에는 안 보여져요. 그리고 지금 김정은이 무슨 얘기를 해놨냐면 국민을 상대로 2025년도까지 자기가 정찰 위성을 5개를 쌓아 올리겠다고 그 당 무슨 대회에 나와서 지가 공표를 했어요. 그럼 그 말에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자기 자체적 능력으로 그 정찰 위성 5개 쏘겠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도움이 없이는 분명히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한 사람당 얼마씩 계약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그 총알바지로 팔아버린 거죠, 뭐. 거기 파병한 것에 대해서 북한에서 민심은 어떨까요? 다 알고 있을까요, 이제? 몰라요. 가족들도 몰라요.
그래서 북한의 사람들은 너애고 김정은의 덕우고 그렇게 자꾸 말씀드리는 게 북한은 알 권리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뭐 러시아에 나가 있는지 뭐에 나가 있는지 10년 군복무 나오면 단 하루에 휴가도 안 주기 때문에 휴가 거의 안 줘요? 안 줘요. 휴가는 김정은이 뭐 김정은을 만났다든지 뭐 어떻게 김정은의 뭐 포상을 받았다든지 그래서 표창휴가 15일 갈 수 있어요. 그럼 그나마도 반납하는 친구들도 많고 집이 못 사니까 그거 가봤자거든요. 그리고 뭐 교통 상황이 안 좋으니까 집에 왔다 갔다 길에서 시간 다 보내는데 뭐 하러 갑니까? 그리고 이거 10년 동안 군복무 하면서 휴가를 안 가기 때문에 그 가족들에게 뭐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편지로나 뭐 서신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요즘엔 핸드폰이 풀려서 한다고 하지만 군대가 무슨 핸드폰을 사용합니까? 북한은 철저하게 군인들은 자유주의를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그 군 기간에 묶어놓고 바보화 작업을 하거든요. 이들이 자의식을 못 가지도록. 근데 그런 사람들이 뭐 러시아에 파병 갔는지 어쨌는지 부모가 압니까? 알 길이 없죠. 자꾸 이제 대한민국 기준에서 북한을 바라보니까 그나마 북한 사람들이 뭐 북한 적응권이 인간적이고 양심이 있고 뭐 이런 줄 아시는데 야 정말 그 상상 이상으로 저들은 야만인들입니다. 자, 김정은에 대해서 좀 여쭤보면 그러면 김씨 체제가 세습되면서 그 신격화된 권력은 더 약해지고 있나요? 강해지고 있나요? 아직까지 북한이 붕괴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오늘날 갑자기 붕괴돼도 이상하지 않은 조건은 다 갖췄어요, 북한이. 그렇죠. 근데 붕괴는 안 되고 있죠. 그 이유가 중국과 러시아죠. 중국, 러시아가 계속해서 김정은 독재 정권에 필요한 것들을 예를 들면 대북 제재에 어긋나는 일들을 많이 도와주고 있고 무기 밀매도 도와주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도와주고 있고 또 하나는 북한이 정보를 철저하게 차단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없고요. 이번에 북한이 그 대한민국 계엄 때문에 그 시위에 참가했던 그런 모습을 이틀 동안 공개했다가 바로 내렸거든요. 그런 거는 북한 주민들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이 됩니다. 그리고 시위는 저렇게 하는 거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게 돼버려요. 북한은 민주주의를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45 년도에 해방이 되자마자 김일성이 독재 정권을 시작을 했고 48년도에 정부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그 북한 주민들은 일제강점 시기에서 벗어나서 바로 김씨 강점 시기가 된 거예요. 김씨가 그냥 바로 저들을 독재해버리다 보니까 그래서 민주주의를 어떻게 하고 시위를 어떻게 하는 건지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의식이 있어야 뭘 할 거 아닙니까? 프랑스 혁명도 마찬가지예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카르텔들이 지금 우리의 피땀을 빨아먹고 지네들만 호의호식하느냐라는 문제의식을 깨우쳤기 때문에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근데 북한에서는 그걸 깨우칠 수 있는 기회를 안 줘요. 깨우칠 수 없게 합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두려움, 가스라이팅 중에 하나가 김정은 정권이 사라지면 대한민국이 미군을 끌어들여서 다시 자기네를 6.25 전쟁 치듯이 치고 올라온다고 생각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북한은 6.25 전쟁을 김일성이 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먼저 도발했다라고 교육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역사 날조 교육입니다. 네, 연평도 포격전도 마찬가지고 천안함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이 먼저 다 도발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어떤 마음이냐면 장군님이 없으면 저들이 우리를 치고 들어와서 우리를 막 그냥 도륙을 내도 누가 지켜줄 사람이 없겠구나. 그럼 장군님이 있긴 있어야겠네. 이거예요. 24시간 마치 전쟁에 막 전쟁 준비하는 것처럼 북한 주민들의 그 의식 상태를 계속해서 긴장시키는 이유는 전쟁을 두려워하라고. 그래서 일제강점 시기도 저들은 엄청나게 잔인하게 가르칩니다. 그 왜 그러냐면 나라 빼앗긴 백성이 어떻게 사는지 니네 한번 봐라. 너네 또 저렇게 살고 싶어? 그 과거를 갖다가 지금 현 시대에 있는 사람을 세뇌시키는 거죠. 그래서 김정일 죽었을 때 장군님 죽어서 웃는 사람보다 남조선이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그래서 울었다는 사람들도 많았을 정도입니다. 자, 김정은의 딸 김주혜 있잖아요. 김주혜가 공식 후계자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누가 더 확률이 높은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인 얘기를 드릴게요. 저는 김주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다인데 안 되는 쪽이 조금 가능성이 더 높은 퍼센트로 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 북한에 살 때 김정일에게 자녀가 몇 명 있는지 두어본 적도 없고 알 방법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스위스에서 들어와가지고 그 후계자가 딱 됐을 때 북한의 대학생들 반응이 뭐였냐면 저런 듣보잡이 어디서 왔지?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정은이 자기가 그때 그 아무런 후계자 수업을 거치지 않고 9단계 가다 보니까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초반에 김정은을 보면 엄청 얼굴에 자신감도 없습니다. 이걸 겪었기 때문에 자기의 그걸 이어줄 자녀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지금 김주혜를 계속 데리고 나온다고 저는 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김정일도 김정남도 있었고 김정철도 있었고 김정은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들 다 똑같이 후계자 수업 받았을 거예요. 김주혜가 받는 교육을. 이 중에 누가 될지 몰라요. 그리고 북한은 이게 독재가 자꾸 지속되다 보면 그 안에서 파벌 싸움이 일어나죠. 뭐 김여정은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뭐 어쨌든 그 안에서 세력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김정은의 아들이 저는 있다고 판단하고 최소 2명 이상일 거로 같아요. 저는 북한에 살아본 사람 입장에서. 그래서 뭐 여자도 얼마나 많겠어요. 뭐 아니 억가생들 뽑아다가 기쁨조 삼고 막 그러는데 그런 뭐 제3의 그런 아들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이 그 중에서 누가 될지는 그건 정말 돼봐야지 아는 거거든요. 지금 기쁨조 얘기하셔서 북한에서 기쁨조에 이제가 여자분들이 되는 거잖아요. 아니요 남자도 있죠. 남자도 있어요. 네. 남자도 다 갑니다. 억가. 네. 기쁨조에 선정되는 사람들은 당사자들은 좋아하나요, 싫어하나요? 좋아한다기보다 영광으로 생각하죠. 신의 은총을 입은 거잖아요. 신의 부름을 받았잖아요. 신에 가까이 갈 수 어쨌든 있잖아요. 여성분들은 이제 또 김정은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아니 그걸 아주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죠. 김정은의 그런 거기서 측근으로 김정은이 뽑혀가는 게. 왕이고 신이니까. 네네네. 근데 이제 그 우리 때는 정말 가문의 영광이었어요. 조선시대로 말하면 그 성은을 입은 거죠. 와. 그렇게 생각했는데 요즘 젊은 세대는 또 바뀌었다 그래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오히려 부모들이 그렇게 뽑히면 돈 먹여갖고 빼기도 하고 한다 그래요. 거기 가면 일단 닫힌 구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네. 사회와 분리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좀 삶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어찌 보면 정말 기쁨조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억과 안에 기쁨조라는 그 이름 단어는 없어요. 사실 대한민국에 오니까 기쁨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 억과예요. 이게 억과. 이게 이제 뭐 6과, 7과 뭐 이래가지고 이제 숫자별로 나가요. 뭐 11과 뭐 이렇게 해서 숫자가 있는데 이 억과 안에서 이쁘고 잘생긴 남자들을 다 뽑아다가 요게 25살까지입니다. 25살이면 은퇴해요. 그거 딱 나이가 있습니다. 그럼 남자는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남자가 27이라 그랬나? 아무튼 그래서 그 나이에 맞게 딱 그 몇 년만 쓰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 자기네들끼리 결혼시켜요. 근데 이 억가에 뽑아다가 뭘 시키냐면 누구는 특각에 가서 초대소에 가서 좁대원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장군님이 먹는 김씨 일가가 예, 입에 들어가는 건 이쁜 잘생긴 사람들이 키워야 되나 봐요. 그래서 돼지도 키우고 야채도 키우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김씨 말하면 궁녀예요. 궁녀고 내시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아까 말씀하신 김여정은 김정은 체제에서 어느 정도 힘이 있는 거죠? 제가 볼 때 김여정은 별로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김정은의 여동생.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아요. 많은 뉴스에서 김정은의 건강 상태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요 건강 안 좋다고 하는데 괜찮은지라 김정은이 만약에 이 건강 때문에 정말 갑작스럽게 급사하게 되면 북한은 어떻게 될까요? 김정은의 건강은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총체적으로 그 얼굴만 봐도 너무나도 술에 쩔어 있는 것 같고 담배 엄청 피우잖아요. 저 집안은 심혈관 질환으로 다 죽는데 그 담배 자꾸 피우고 뭐 건강이 안 좋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독재자들의 특성상 그 생명에 대한 위협, 공포감을 항상 안고 살거든요. 그래서 스탈린도 살 수 있었는데 죽은 거잖아요. 어느 방에 들어갔는지 찾질 못해가지고 그 방을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들어가서 자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스탈린이 죽고 나서 3일 만에 발견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느 방에 들어가지 않는지 모르고 김일성도 마찬가지로 묘양산에 특각에서 죽을 때 그 누구나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으면 또 빨리 살렸을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김정일이 죽었네 막 이런 모험설 루머까지 돌기 시작했는데 김정은의 건강은 좋을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만약에 급사한다면 김정은을 이제 둘러싸고 있는 세력이 김정은과 관련된 누군가를 또 내세우지 않을까. 그렇죠. 본인들이 또 그 권력 유지하려고 카르텔 그 기득권 세력이 아마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해 놓고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김정은 첫째 아들이 어리지 않습니다. 지금 어리지 않아요. 이제는 아마 고등학생 정도 갈 거예요. 혹시 김정은 생전에 북한 체제 붕괴 가능성이나 쿠데타 발생 가능성은 있을까요? 이거는 그럴 여지조차 없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많지는 않겠죠. 그 시도는 많이 있었어요. 북한이 육군단 사건도 있었고 영천역 폭파 사건 이런 것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시도는 있었는데 이게 참 세뇌가 무서운 게 그 안에 꼭 스파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육군단 아예 전멸했거든요. 육군단은 아예 사라졌습니다. 자체가. 그러니까 한 개 군단을 사라질 정도로 큰 사건이었는데도 성공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 성공할 가능성이 과연 있을까? 참 그런 좀 답답함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 시리아 내전을 보면서 반군의 승리로 끝났는데 시리아는 보니까 그 아랍의 봄 때문에 그렇게 그 내전이 일어났고 근데 북한은 그런 아랍의 봄 같은 일이 일어날 게 주변 환경을 봤을 때 없어요. 그런 것들이 참 반군이 세력이 내전이 일어날 수 있는 북한이 제일 많이 관리 감독하는 게 무기, 총알이거든요. 이걸 습득하지 못하면
반군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뭐 낫들고 뭐 무슨 뭐 식칼 들고 나와 싸울 겁니까? 그 이런 것들이 조건이 참 북한은 내전이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 얘기도 들어보셨나요? 북한 붕괴 시 중국, 러시아가 벌일 소름 돋는 영토 계획을 하면서 중국, 러시아가 무너진 북한을 차지하기 위해서 내려온다는 얘기. 전 중국은 그럴 것 같아요. 네. 지금 어쨌든 북한이 경제적으로는 중국의 속국이 됐거든요. 다 뭐 장마당 안에서 유통되는 돈도 다 위안하고 모든 공산품들이 다 메이드 인 차이나고 중국이 오죽했으면 북한 경제 또 북한 주민들을 위한 전자기기들 예, 그런 것들도 만들어서 너투텔 같은 거는 북한에밖에 없잖아요. 전기가 없는 곳이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 정도로 거기를 어떠한 자기네 자치주로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경제적으로는 지금 북한을 다 먹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또 중국 입장에선 그리고 북한이 대한민국화되고 자유민주주의화되면 이게 우리가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반갑지 않죠. 그걸 막아야죠. 무조건적으로. 북한에서 실제로 중국이 천년의 적이라 불린다면서요? 북한 사람들 중국 사람 싫어해요. 아니 왜냐면 우리가 그걸 생각해 봅시다. 중국 공산품이 그렇게 많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 5천년 역사를 놓고 봤을 때 중국이 제일 많이 치고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아니 옆집이니까 계속해서 치고 들어오고 뭐 이젠 하다 김치도 자기 거래, 무슨 한복도 자기 거래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를 자꾸 속국으로 보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 감정, 그다음에 또 강대국으로서의 그런 뭐 우리나라를 속국으로 보는 거 이런 감정들이 쌓이고 쌓여서 북한 사람들은 중국 사람 정말 싫어합니다. 오히려 일본 사람들을 좋아해요. 그렇게 강도 높은 반일 감정을 심어놓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에 대한 일본 제품, 일본 뭐 무슨 그 전자기기 이런 거 엄청 지금은 이제 완전 다 대한민국 걸 좋아하지만 그거 너무 내로남불 쩔죠. 뭐 김정일도 일본 사람 데려다 놓고 자기 후지모토 겐지 자기 요리사로 두고 뭐 오마카세로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일본 사람을 얼마나 좋아했으면 그 고영이 일본 출신을 그렇게 좋아해서 김정을 낳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 좋아해요. 그래 놓고 밑에 있는 아무 아이러니하게도 못 먹고 못 살고 굶주리는 사람들이 세뇌가 더 잘 되고 더 충성심이 높다라는 게 안타까운 거죠. 북한과 그럼 러시아 관계는 어때요? 이제 북한과 러시아가 혈맹 관계가 됐잖아요. 이제 러우 전쟁도 도와주고 하면서 북미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도 맺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러시아는 좋게 생각해요. 러시아는 정말 그야말로 뭐 김일성 광장에 가면 레닌 초상화가 있거든요. 레닌하고 막스 뭐 이런 초상화가 있을 정도로 막 그 털부숭이 막 얼굴 막 털을 갖다 거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런 사진을 북한 안에다가 달아놨을 정도로 북한이 얼마나 그 레닌과 스탈린에 대한 그 존경심을 표하는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러시아는 큰 형님, 중국은 작은 형님.